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나라가 정책을 정하는데 그 이해 당사자의 모든 동의를 얻으면서 할 수는 없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도 그냥 원래 이런 거 안 하려고 했어요. 그 뭐 사회에 예민한 그런 것도. 안녕하십니까. 치과의 성지연 채널의 성지연 원장입니다. 오늘은 최근에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의사들의 파업, 사직이라고도 하고요. 왜 이런 상황이 생기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딱 이것만 얘기하려고 해요. 한정지어서 의사들이 왜 이제 안 돌아오고 저렇게까지 강하게 파업하느냐를 이제 해보려고 하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누구를 편들고자 그런 생각은 없습니다. 그냥 그쪽 입장은 어떤 건지 한 번 정도는 또 이해할 수 있는 폭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이거는 그냥 저의 주관적인 생각이니까 반박하시고 막 하시면은 반박하시는 분 말씀이 옳은 걸로 그냥 저도 그냥 인정하겠습니다. 의사들의 파업, 그 과정에서 이제 또 치료를 잘 받으셨으면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던 분들이 뭐 그러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서 참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그 의사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그 직업이라고 일단은 생각을 좀 해주셔야 그 사람들을 이해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직업이라는 거는 가장 기본적인 건 경제적인 이익을 누리기 위해서 생각하는 게 직업이잖아요. 어쨌든 힘겨운 의사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은 내가 이제 잘 먹고 잘 살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기본적인 욕구가 있기 때문에 남들보다 더 노력하고 더 힘든 일을 어쨌든 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뭐 그거를 가지고 뭐 왜 너는 그러냐라고 비난을 하지는 않고 싶더라고요. 저희 집 그 키우는 뭐 뽀삐도 밥그릇에 이제 이렇게 음식 줬다가 이렇게 확 뺐으면은 막 으르렁거리죠. 어쨌든 먹고 사는 문제가 그만큼 중요하다. 그러면은 의대가 좀 늘더라도 웬만한 직장인들보다 잘 먹고 잘 살지 않겠냐 라고 이제 또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좀 생각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우리가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책임이나 위험도 그 일을 하느냐 마느냐에 따라서 중요한 역할을 할 텐데, 사실 의사들은 자기가 뭔가 잘못된 판단을 내리거나 어떤 실수 때문에 환자한테 굉장히 큰 책임을 져야 되는 경우도 분명히 있거든요. 위험도 항상 도사리고 있고요. 큰 책임과 힘든 일을 하면서 더 나은 대우를 받는 거는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그 일 자체가 굉장히 저는 쉽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전공의 같은 경우만 해도 노동법에 주 40시간이니 뭐 이런 얘기들 하는데 80시간, 100시간이고 뭐 병원에서 살다시피 잠도 못 자가면서 그렇게 일하고 고생하거든요. 이제 그만큼 고생한 것만큼 나중에는 대우를 받을 수 있겠지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버티는 것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좀 무너질 것 같으니까 많이 허탈감을 느끼시는 것 같기는 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우리가 어떤 직업을 행하기 위해서 투자라는 게 있잖아요. 그게 나의 시간이 될 수도 있고 남들보다 노력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대학 다니는 동안에도 밤잠 못 자가면서 공부하고 그 중에서 또 일부는 유급이라는 제도 때문에 학교를 더 다니거나 또 중도에 탈락하는 경우도 많이 생기거든요. 아마 그 선생님들도 어쨌든 그래도 남들보다 조금이라도 더 나은 처우를 받았으면 하는 게 기본적인 생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러면은 만약에 이제 정원이 늘게 되면은 그 사람들의 수입이 많이 줄 것이냐 하는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의 의료 수가라는 거는 이제 좀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게 보험 진료하고 비보험 진료가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 진료는 일반적으로 정말로 꼭 필요한 사람의 생명을 생기는 흔히 말하는 필수 의료라고도 하고 바이탈과 이런 이제 진료들이 보험 진료죠. 그 외에 피부 미용이라거나 뭐 여러 가지 해가지고 비보험 진료도 있습니다. 근데 필수 의료인 의료보험 진료 같은 경우는 수가를 다 나라에서 정해줍니다. 정해주고 그게 대부분은 원가 이하인 경우가 많습니다. 한마디로 하면 할수록 손해보는 그런 진료인 경우가 많고, 그리고 이제 반대로 보면은 비보험 수가 같은 경우는 이제 자본주의 사회에 맞춰서 풀어놨거든요. 그래서 의사들도 사실은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라는 거는 비보험 진료를 해서 벌 수밖에 없는데, 이제 자본주의적인 어떤 이런 요소가 많기 때문에 공급이 많아지면 그에 따라서 수가도 이제 떨어질 수밖에 없고, 의사들 입장에서는 자기들의 어떤 수입의 하방선이 굉장히 무너질 가능성이 있다는 거에 대해서 좀 위기의식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저는 예전에 그 뉴스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지금은 아마 군 병원에서 이제 근무를 하고 계시는 이국종 교수님, 뭐 아덴만의 영웅이라고도 굉장히 존경받는 이국종 교수님을 이제 생각하시면 되는데, 예전에 이국종 교수님이 아주대병원에 있으면서 진료 관련해 가지고 거기 계시는 뭐 병원장님이랑 약간 뭐 갈등을 겪었다, 뭐 그런 뉴스를 제가 보기는 했거든요. 근데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이국종 교수님은 우리나라에서 손꼽히는 스타 의사죠. 우리나라에서 제일 유명한 의사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실력으로나 인품으로나 훌륭하신 분이고, 그분한테 어떻게 보면 치료받고 싶은 환자들은 정말 줄을 섰을 겁니다. 근데 왜 갈등을 겪게 됐느냐를 생각해 보면, 진료를 많이 하고 확장을 하면 할수록 병원의 경영에는 부담 또는 적자가 된다라는 걸 우리가 충분히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그 의료라는 게요, 수요자 입장에서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나라에서 뭔가 병을 얻었을 때 어디 뭐 외국 가서 치료받아야겠다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은 아마 별로 없을 겁니다. 그리고 반대로 제가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뭐 손꼽히는 병원에 잠깐 근무할 때도 거기 외국인 환자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통역사가 병원에 상주하면서 굉장히 외국에서 우리나라에 치료받으러도 많이 오기는 하거든요. 우리나라 의료 체계가 저는 나쁘지 않고, 그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의사 선생님들의 책임이나 희생도 분명히 저는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필수 의료에 계시는 분들도 사실은 그런 게 있었어요. 뭐냐면은 내가 나가면 돈 더 잘 벌 수 있는데 그래도 내가 환자를 위해서 뭔가 그래서 이렇게 있는다, 이런 뭔가 가오 이런 것도 있고요. 그러니까 수입이 보전이 안 돼서 그 사람들이 그럴 거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것, 그것도 이제 충분히 얘기는 된다라고는 하지만 사실은 그게 전부라고 얘기하지는 않았거든요. 허탈감 아니면은 뭔가 이제 나는 내 나름대로 책임감을 다하고 있었는데 우리를 바라보는 눈빛이 그렇다라는 거. 저도 제가 뭐 치료하다 보면은 치과 경영에는 오히려 손해나는 것도 환자 위해서 해드리고, 그분한테는 정말 호의로 한 건데, 잘 해드리려고 한 건데, 제가 봤을 때는 결과가 나쁘지도 않은데 뭐 저한테 그런 탓을 돌리거나 하시면은 저도 속된 말로 뭐 현타도 받고 하거든요. 아마 그 선생님들도 어쨌든 마음에서 이제 그런 느낌을 받으실 것 같다는 거죠. 그러면은 의대생을 뽑을 때부터 너는 그러면은 소아과를 가 라고 하면서 이제 그거를 뽑을 건가? 그건 좀 내가 보기에는 흔히 말하는 과를 선택하는 거는 보통 레지던트 올라가면서 하거든요. 그거는 현실적으로 좀 어렵고요. 소아과 레지던트를 늘린다? 이미 소아과 레지던트 미달이에요. 미달이기 때문에 안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소아과를 할 걸로 지정해서 그 다음에 의대를 뽑는다. 근데 그런 식으로 예전에 좀 많이들 했었어요. 군 병원에서 근무할 거를 전제하에 뭐 의대를 정원으로 뽑거나 했는데, 그런 경우에 나중에 그런 분들이 이제 헌법소원인가 해서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했다라는 판결로 그냥 뭐 나중에 또 피부과 하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사실 저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소아과가 정말로 필요한 의사라고 하면은 그쪽에 좀 뭔가 인센티브 더 주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요. 직업으로서의 매력을 좀 올려줄 수 있는 방안도 좀 생각을 해주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요. 근데 뭐 여러분 나라 정책에 대해서 뭐 이러쿵저러쿵 할 생각은 없습니다. 저는 잘 지키고 있습니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나라가 정책을 정하는데 그 이해 당사자의 모든 동의를 얻으면서 할 수는 없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도 그냥 원래 이런 거 안 하려고 했어요. 그 뭐 사회 예민한 그런 것도 괜히 뭐 반대 생각 가지신 분들이 와가지고 또 욕하고 막 그러실까봐 안 하고 싶었는데, 그래도 그냥 뭐 한 번 정도는 뭐 해봐도 되지 않을까. 그리고 최대한 이제 또 신기를 거스리는 일이 없도록 이제 편집하라고 했으니까 좋은 얘기 위주로 나갈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 생각과 또 다른 분들도 생각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 의견도 다 존중하고요. 뭐 따로 뭐 거기에 의견을 뭐 또 다시 달고 그러지는 않을게요. 이런 생각도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뭐 또 그쪽 입장이 잘 이해가 안 되는 분들은 또 약간의 이해의 폭을 가져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사실 웃기죠. 뭐 지금 치과의사가 지금 의사 걱정할 때는 아니죠. 지금 당장 뇌학과를 하기도 힘든데, 그러니까 걱정 아니고요. 그냥 이런 입장이구나 라고 그냥 제 의견, 제 생각을 한번 뇌피셜로 얘기해 봤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기 의대 파업하고요, 저기 치과랑은 직접적인 연관은 없습니다. 뭐 그거를 또 혹여나 뭐 제 이해관계 때문에 그렇다라고 뭐 오해하시는 분들은 없으시겠죠.